진보는 왼쪽이 잡고 있죠. 지금 이제 중도 보수 뭐 그다음에 수구 보수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치 지형이 상당히 이제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미 이제 그 기존의 보수라고 했던 이제 정치 세력은 수구로 가고 수구이죠. 지금 정확하게 보면 그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기존 가치라는 것이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뭐 자유다. 또 뭐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다 부숴버렸어요. 부정했단 네. 말이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내란을 일으켰던 그 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극우를 준동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장하고 네. 이런 이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것은 이제 보수가 아니고 실제로 극우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보수의 지금 쪽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이제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중도 보수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로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뭐 성장 이런 얘기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뭐 그런 이제 시장 자유,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민주당의 지금 기본 기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수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중심의 이런 이제 시장의 자유 그리고 분배나 뭐 평등의 문제를 상당히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분배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평등의 문제 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이제 소수자의 어떤 이제 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진보의 영역이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시장 만능에 가까운 신자유주의 네. 이것을 이제 반대하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라든가 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규제나 통제가 가능한 이런 이제 체제로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진보 그다음에 보수 그리고 한편은 이제 거의 뭐 극우에 가까운 수구 이렇게 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수구는 사라져야 될 정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와 이제 진보의 두 개의 정치 좌우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은 주로 보면 이제 이거죠. 그 이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의 소수자 차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걸 제대로 평등을 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동이나 자산에 있어서 그 불평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근본적인 기존의 이제 그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 바로 진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이 지금 이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네네. 요게 이제 내부적인 여러 논쟁이 네. 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 페미니즘 내에서도 여러 이제 음. 갈래가 있기도 네. 하고 운동의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영역에 따라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게 이제 탈시설과 이게 모든 것이 다 탈시설로 가는 것이 네.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장애 뭐 그 다음에 이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남녀공학 동성애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비난이 있었잖아요. 네. 뭐 비난이 있는 건 비난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상한 질문도 던졌어요. 뭐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네. 던지고 해서 당연히 내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큰 줄기에서 보면 적어도 이제 소수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제 장애나 또는 이제 그 뭐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차이를 차별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차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노동의 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때 거기에서도 그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정규직화하는 과정들이나 또 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거냐 아니면 비정규직을 없애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논쟁들은 뭐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이제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중간 과정에서 네. 우선은 그 차별을 일정 부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갈 거냐 또는 아예 이제 차별 철폐라고 하는 아예 원칙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원칙과 현실론이 계속 부딪히죠. 네. 아마 이제 뭐 성소수자 문제나 또는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늘 이제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이제 경로가 있고 또 하나 아예 이제 원칙적인 네. 근본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일정한 조율되면서 가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다 그 어떤 회사 건물 안에서 또는 네.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노동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재택 근무하는 사람 이런 이제를 예정하고 근로기준법 만들어졌던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주로 이제 제조업 중심의 노동의 개념이 결국 그 우리가 만들어진 5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그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기준법을 바꾸자. 네. 근로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이제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와 주체 중심의 그런 이제 개념을 바꾸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기준법을 바꾸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근로자로 개념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 거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고용,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네.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그 딱 관리자가 옆에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서 라이더도 있고 뭐 학습지도 있고 밖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관통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인적 종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했어요. 직접 관리자가 네.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제 지휘하고 이제 일을 감독하고 요런 형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음. 그런데 똑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에 것은 사용 종속성, 뒤에 거는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로 그 기준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그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 사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네.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관리 방식으로 간 거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었고 네.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본질은 자기의 노무를 제공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생활하는 사람이면 다 노동자다. 기본적으로. 맞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노동기준법 안에 똑같이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로 보자. 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는 자유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데 내가 노동자요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유럽에서 유럽 지침으로 내려오는 게 그 내가 노동자야 하면 노동자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요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갖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그냥 한 부분만 있는 거야, 네. 그걸 제대로 증명해내면 이제 그때는 뭐 노동자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 노동자로 일단 인정을 하고 법적인 보호를 하자. 이게 바로 노동기준법의 취지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죠.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네. 뭐 카플렉스 뭐 이런 걸 다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그렇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어디 이제 콜 들어오면 그거 따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배달해주고, 이건 정말로 자기 사업이 네. 아니잖아. 맞죠. 네, 맞습니다. 자기 노동력 제공해가지고 배달하고 와서 그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그게 임금이야. 네. 형태를 바꿀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노동자를 인정하고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자. 이겁니다. 아마 이제 제일 먼저 그 해야 될 일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밀려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듬을 거냐, 포용할 거냐 하는 문제. 그게 이제 뭐 고공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거리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사회적인 이제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은가. 네. 모든 아픈 사람들은 같이 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포용적인 정치를 할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가장 아픔에 처해 있는, 또 가장 절박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문제부터 네. 먼저 보듬기 위한 정치,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치유하면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최초의 행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